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느낀 사람이 This is 스파르타가 아니라 This is 재시생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재시생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재시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그냥 초시생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공부를 좀 해본 초시생이랑 똑같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수험 행정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49회 사법시험,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이때 수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이제 횟수로 한 5년 정도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국가행정, 지자체행정,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 큰 로펌에서 행정소송팀 임원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채워가지고 행정법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인증받은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수험과 행정과 법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수험, 행정, 법을 가르치기에 다 해본 거를 말하고, 뭐 제가 뭐 어디서 그냥 상상해서 말한 게 아니죠. 해본 걸 말하고 해본 걸 가르치니까 뭐 그래도 저 자식 말을 믿을만 하겠구나, 혹은 그래도 들을만 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 시간은요, 제가 주문받은 것은 그래요.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주문받은 내용은 24대비. 24년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이제 이미 다 갔으니까요. 23년 12월 이 시점에서 24대비로 파이널을 이제 달려야 할 그런 수험생분들한테 학습 조언, 그리고 25대비, 신규 진입자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25대비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공무원 해볼까? 라고 들어보는 분들, 요런 두 분들에 대한 어떤 학습 방법이나 조언을 적절히 해달라,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따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4대비로 이미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끄시고 가서 공부하세요. 그런 분들은 들을 거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24대비로 본인이 이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이제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25대비로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난 25대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공통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생각이 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로 25대비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 25대비라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수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여기에서 24대비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으나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못하고 있다고, 혹은 그동안에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끝났나벼, 이번엔 포기, 25년도를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기초부터 해야지. 지금 했다가는 오히려 장수생인데 탄탄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25대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학원에서 25대비라고 하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24년도 시험. 24년도 시험이 있는데 왜 25대비라고 있어요? 24년도 시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미 포기해요. 이미. 포기를 한 건지 포기를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여유를 갖고 25년도 시험을 노리면서 기초부터 아주 차곡차곡 탄탄하게 확실하게 100%의 합격을 노려야지. X입니다. X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5년 시험 없어요, 세상에. 25년 시험 없어요. 24년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설득당하시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누구나 아는 이유예요. 이유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그냥 말하고 말게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누구나 아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너는 안 해요. 미안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이 언제죠? 23년도 12월이거든요. 그 24년도 4월에 국가직 9급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6월에 지방직 9급이 열립니다. 근데 넌 이미 이걸 포기를 했죠. 제가 너라고 해서 말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그리고 나서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4년도 7월에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이 끝나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시즌이 끝났다고 24년도 7월에 25대비 대개 강의 열립니다. 이때 온갖 기본 강의가 열리고 뭐 인문 강의니 이런 게 이제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이제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7급 시험들이 열리죠. 24대비 7급 시험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그리고 이제 25년도 4월, 이때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는 3월
3월에 총선 때문에. 그리고 25년도 4월에 이제 국가직구고 25년도 6월에 지방직구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24배로 왔는데 나 중간에 뭔 일 있어서 공부 잘 못했어. 나 기본 강의 때 약간 뻘짓해가지고 지금 복습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 사상 누각이야. 지금 파이널 따라갔다가 나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초부터 탄탄하게 확실하게. 지금 24시즌 이미 거의 다 지났어. 나 25 대비로 들어가야 돼. 나 오히려 그러면 난 남들보다 앞서서 겨울부터 준비하는 거야. 남들은 여름부터 준비할 텐데.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확실하게. 이런 이제 미신에 이제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 본인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지금 23년 12월이거든요. 25년 시험은요. 25년 4월과 25년 6월에 있어요. 빨라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알아요? 텀이? 16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1년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 봅시다. 저한테도 솔직해 보겠습니다. 저는 1년 반 있다 치러질 시험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거의 2년 가까이 있을 어떤 나를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이제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죠. 하지만은 보통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건 보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넌 안 하는 게 아니라 넌 못 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 기간 23년도 12월부터 24년도 7월 이제 학원에 대기가 이때 되면 이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25대비 애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되냐면요. 여유가 있어. 심지어 여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여기 이제 25 대비로 이제 겨울 시간에 들어오면서는 나는 지금 얼리 어댑터야. 앞서가고 있어. 다른 애들보다 7개월 일찍 시작해. 나는 무조건 앞서 나가고 있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이 사람들이 25대 위로 와가지고 자기가 잘 못했다는 이유로 조기 포기해버린 다음에 마음은 25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어떤 이런 자기 합리화까지 들어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그조차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냥 거의 100%라고 봅니다. 100%. 만약에 제 가족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나 굳이 그렇게 하려면 이 기간에 차라리 빡세게 놀라고 그럴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차라리 실컷 놀아라. 실컷 놀아. 인생에서 그렇게 놀 시간 별로 없다. 어차피 이 기간은 버리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여기로 목표를 세팅하는 순간 의지가 확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2년 있다. 거의 군대도 갔다 오셨나요? 이 기간이면은? 그렇잖아요. 28개월 있다가 할 것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겠지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이제 당연히 다 알겠죠.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5 대비라는 이 워딩이 잘못됐어요. 어디 25 대비야 지금? 24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두 번째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이 24 시험을 보기 위한 건요. 물론 합격을 위한 거죠. 근데 합격을 하면 끝났기 때문에 그건 말할 거가 없어요. 합격을 못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재지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 제 조교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조교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공무원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한번 붙어본 거죠.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하나 붙은 거고 몇 년인가를 했어요. 몇 년인가를 했는데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지 지방지 7급 시험을 봤어요. 지방지 7급 시험을 봐서 제가 20년 8월에 강의가 런칭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런칭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제 강의를 들었대요. 기본 강의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따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하고서는 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지발로 찾아왔어요. 네 강의 잘 들었다. 근데 너 보완할 거 있더라. 내가 좀 알려줄게 하면서 조교를 하겠대 갑자기 조교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나는 그때 지금 막 허덕이고 있을 때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조교하자고 그랬죠. 조교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임용유예 사유가 있어서 21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임용유예를 했습니다. 1년간 임용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 조교를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지금도 평생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용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2년 12월에서 또다시 임용유예를 하고 23년 12월 지금이죠? 지금도 임용유예를 하고 만 2년을 제 조교로 지금 일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고 후보자 명부에 오른 다음에 2년이 넘어가잖아요. 2년이 넘으면은 법적으로 합격자 신분이 박탈이 돼요. 합격한 게 없어져요. 2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2년 동안 임용유예자 신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당연히 이 친구가 23년 12월 되면은 이제 나가는구나. 아쉽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친구가 자기 임용 포기하겠대. 임용 포기하고 그냥 나랑 계속 일하겠대. 할만하대. 재밌대. 임용을 포기하겠대요. 제가 이거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진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네 마디. 너 나 믿어? 야, 너 나 믿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포기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뭘 포기했는지 생각해보면은 얘는 공무원을 지금 30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30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정년이 늘어나면 더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이운 연구소에서 유이운과 일한다. 그럼 3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30년 안에 제가 강사를 관둔다. 30년 안에 제가 망한다. 30년 안에 제가 죽는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설마 30년 후에도 강사를 관두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무슨 막 내가 1등 강사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되면 저는 이제 꽤 된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은 이거를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균형이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나 믿냐고. 그랬더니 저희 조교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저희 조교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말 속에 숨은 건 뭐냐면요. 입 바른 말도 안 해요. 입 바른 말도 안 해. 그래서 정말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거든요. 저희 조교님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이 친구가 한 말도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말해줄게. 내가 써왔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관두시면은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죠 뭐. 그렇게 말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지방지 7급 시험을 붙는 것을 무슨 자동문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건 여러분 자신감 있는 척하는 거랑 진짜 자신감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알거든요. 진짜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재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잠깐 와보실래요? 시험에 4개 붙은 사람 많습니다.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지방지 7급, 국가지 7급. 4년차 공시생. 누구는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누구는 시험에 계속 붙습니다. 계속 붙어요. 아까 전에 제 조교님도 마찬가지죠. 빠질 거면 다시 봐서 들어가죠 뭐. 2년 뭐 그냥 시험 한번 다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천재? 천재 둔재인가? 그런가? 그래서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은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해. 제가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가지고 어떤 식당 유튜버분을 알게 됐어요. 식당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장사의 신이란 분이에요. 장사의 신이란 분인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이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보거든요. 그걸 보다가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식당 가가지고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대박집이랑 쪽박집이랑 무슨 차이인지 알아? 상추 한 장 차이야. 그 얘기 하더라고. 너 대박집이랑 쪽박집 상추 한 장 차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야.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식당을 해보고 식당을 성공시켜 왔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식당을 해본 적은 없고 수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늘 하는 얘기가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손맛을 보내요. 손맛을 보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죠. 한 번 타면 알았다 하면 그 다음부터 타잖아요. 배트 휘두르는 것도 알았다 하면 뭐 공 던지는 다 뭐 알았다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그 순간이 있어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오래전에 시험을 봤지만은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가 봤던 종류의 시험은 다른 종류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종류의 시험이라면은 지금 다시 누구하고 붙어도 해볼 만하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제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저도 손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손맛, 이 노하우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칩시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렇다면 왜 누구는 사관왕이 되고 왜 누구는 사시생이 될까요? 시험에 한번 붙었으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계속 붙어요? 붙는 애는? 그리고 뭐왜 모두가 걔는 계속 붙을 거라고 그래요? 왜 모두 어떤 사람은 누구나 걔가 다음에도 떨어질 거란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손맛, 이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손맛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쿨한 저희 카페 조교님 그분이 카페 공부법 답변 담당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네가 걔냐? 뭐 좀 이것 좀 얘기해봐라. 그럼 겁나 친절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말 잘해 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 친구도 자기는 그걸 알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사람마다 적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알려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걸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교자가 될 거예요. 원하는 모든 사람을 공시생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을 사람 너무 많을걸요?
그러면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알려줄 수는 없어요. 예, 이건 알려줄 수 없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 도와줄 수 있는데 알려줄 수 없어. 이거는 해봐야 돼. 어쩌면 망해봐야 돼. 식당을 해봐야 아 상추 한 장 차이구나. 그 느낌은 해봐야 아는 거야. 해봐야. 해봐서 식당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식당을 두 번째라도 성공하려면 한 번 진지하게 도전한 다음에 망해봐야 돼.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험.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재시생이 된다는 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어디 써요? 뭐 기초부터 탄탄하게 확실하게 뭐 논문 써요? 뭐 박사 논문 써요? 의미 없는 얘기고 시험은 진지하게 내년이 어딨어. 내년 나 죽는 거야 그냥. 어미사자가 새끼사자한테 올라와 보라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듯이 그냥 떨어치고 죽든 살든 거 올라와 보라고 그 진지 극한 자신 극한까지 밀어놓고 내가 욕 나올 뻔했네. 내가 진짜 미치도 어떻게든 합격한다. 그 과정에서 오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슬럼프. 시험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 미쳐서 막 다리가 후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기어봤어요? 기어봤어요 한번? 미친 것 같은 후달림. 내 몸이 파괴되는 느낌. 내 정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막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열패감, 자괴감.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시험에 한번 진지하게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개안이 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알려줄 수 없던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잘 해봐야 돼요. 자전거도 넘어져 봐야 타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붙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붙어서 끝. 박수. 끝난 거예요. 그냥. 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해피엔딩 끝. 근데 항상 우리는 못 붙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못 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못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못 붙으면은 그러면은 시험지를 복귀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들어와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를 느낀 사람이 This is 스파르타가 아니라 This is 재시생이에요. 이거를 해본 사람이 This is 재시생이야. 이해되시겠나요? 예. 안 그런 사람이 재시생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시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그냥 초시생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공부를 좀 해본 초시생이랑 똑같아. 재시생이라고 어디에 말하려면은 여기에서 미친 듯한 그걸 한번 느껴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붙거나 한숨 팍 쉬면서 아씨 내가 다니년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는다. 이게 나와야 돼. 그거는 못 가르쳐줘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 소중한 경험이 4달 있다고. 그 소중한 경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고승덕 씨는요,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험적으로는 대한민국 거의 위인에 남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모고시 과목이 안 겹치거든요. 아예 다른 3개의 시험을 이 기간에 붙었어요. 최연소, 수석, 차석 이렇게. 이 기간이 이제 짧지가 않고 동시에 이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셔야 그 다음 시험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너무 흥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게 재시생이에요. 이게 재시생. 이걸 해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앞서가 아이고 자기 합리하지 말고요. 이 시간에 내 몸이 부서져라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 경험, 재시생이 되기 위한 속성 재시생 경험이야. 작년 7월에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1년 있다가 그걸 맛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월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재시생 되는 거야. 진짜 재시생 되는 거야. 진짜 몸 한번 부딪혀보고. 아니면 지금 여기로 왔어. 괜찮아. 시험 떨어져도 돼. 붙으면 더 좋고, 그리고 붙을 마음을 해야 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만은 떨어져도 엄청난 걸 얻고 가는 거야. 그 엄청난 거 얻는 얘기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없는 거야, 없는. 25 무슨 25야 지금.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25에 붙어. 이걸 해야 25에 붙어. 24에 붙거나 25에 붙어. 여기 와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24 대비로 하셔야 24에 붙거나 앙대도 25에 붙어요. 이거 느끼면 25에 붙습니다. 시험 붙자마자 연필 박 집어던져서 내가 내년에 두고 보자. 이거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다 이제. 나 여기서 이 미친 후달림 속에서 눈에 보여. 이때 개안이 일어나.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게 제가 있는 카톡방 중에 제일 늙은 카톡방이 감사원 단톡방입니다. 거기는 감사원 퇴직자들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나갔으니까 거기서는 제가 막 엄청난 젊은 사람입니다. 예, 거기는 막 90, 막 80, 70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60이 돼가지고 퇴직했기 때문에 맨날 건강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거기서 굉장히 공감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했고 어떤 게 자기 인생에서 안 중요했지를 알게 됐네. 수험 똑같아. 수험도 이 미친 후달림 속에서 그 전에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면서 자기 어떤 짓이 개뻘짓이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돼. 그건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내년에 두고 보자. 100% 그럼 100% 합격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24 대비로 공부를 하시면은 24에 합격하면 땡큐고 25에는 합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25 대비로 하잖아요. 그럼 이미 24는 끝난 거예요, 그냥. 24는 끝난 거고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잘해야 26에 붙어요. 그럼 뭐예요? 많이 차이 나면 2년이 차이 나요. 2년이. 많이 차이 나면 2년이 차이 나요. 2년이면은 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특히 젊은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잠깐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 전제는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년 시험에 붙는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극한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시험에 들어왔는데 내가 국어 영어 완전 노배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어 영어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는 몰아치듯이 며칠을 쏟아붓는다고 실력이 늘 수는 없고 가랑비가 내리듯이 어느 정도의 시간 숙성이 돼야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노배와 유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배 애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요. 1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역자를 바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국어 영어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 영어 유배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를 못해서 괜찮아. 심지어 지금 돌아와도 괜찮은데 그동안 공부를 못했다고 안 괜찮을까? 아예 지금 돌아와도 되는데 국어 영어 유배면은 가능해요. 그냥 진지하고 극한으로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국어 영어 유배가 아니고 지금 들어왔거나 이미 들어왔지만 국어 영어가 솔직히 지금 많이 딸리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유희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합격을 목표로 진지하게 극한으로 하려고 해도 어차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목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지하고 극한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 국어 영어 유배는 합격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국어 영어 유배면은 못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자기가요. 그때는 목표를 낮춰야 돼.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이진 못해도 무릎은 뜯고 간다. 내가 죽이진 못해도 뼈 하나 부러뜨리고 간다. 싸움을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합격은 목표는 아니지만은 세상에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이 있어요. 몇 개 무릎뜨시면 돼요. 예. 그때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암기 과목을 조접해세요.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국어 영어랑 반대예요. 벼락치기 해가지고 미친 듯이 또 뽑아보면 단시간에 올라요. 그거 암기 과목은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3대 암기 과목 있잖아요.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요거 3개를 100점을 목표로 하세요. 요거 3개 100점을. 예. 내가 요거 1부라도 정복한다. 1부라도 정복한다. 이 3개 100점 맞는다. 그것도 솔직히 어렵다 느낄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뭐 괜찮아. 그럼 줄이면 되지. 2개만 100점 맞는다. 예를 들어 나는 행 시리즈. 이번 시험의 목표는 나는 행정법 행정학을 그냥 죽이는 거다. 아니면은 한국사 행정학을 죽이는 거다. 아니면 뭐 한국사 행정법을 죽이는 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이 암기 과목 3과목은 유혜윤이 말을 믿고 벼락치기가 통하니까 미친 듯이 쏟아 부어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의 목표는 나 이거 하면 나한테 스스로 박수를 치면 돼. 그걸 삼아. 그러면 마음이 진지하고 극한이 돼. 달성 가능한 목표니까. 항상 달성 가능한 목표는 내가 미친 듯이 하면 될 만한 거.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잡으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안 되면 2개로 잡아. 그거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2과목 100점은. 2과목 100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걸 잡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암기 과목 3개 중에 2개를 고르거나 3개를 다 고르다 보면은 행정법을 고르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행정법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죠. 저는 행정법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예, 이제 제 강의를 혹시 듣는다면은 제가 12월 21일 내일 모레입니다. 유희용 공무원 변호사 TV 가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100점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강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예, 심지어 행정법을 안 들으셔도 돼.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 예, 행정법 과목을 안 보셔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뻘짓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내 목표는 달성이고 이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어디 25년 대비예요. 지금 24년이 얼마나 지금 시험이 많이 남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행정법을 보시고 제 강의를 들을 마음이 있는 분들은 혹은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때 파이널에 대해서 굉장히 빡세게 말씀드릴 겁니다. 공부 어떻게 할지 라이브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보기 귀찮아. 그럼 카페에 공직을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공직을 올려드릴게. 잘 정리해가지고 매년 하던 거예요, 저희.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실답 나빵빵님입니다. 나빵빵님. 5과목별 진도 때문에 모의고사는 월수금처럼 주 3회 정도만 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모의고사. 왜 중요하냐면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있다 봤을 때 이게 한국사, 행정학 뺍시다. 제가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국어, 영어도 잘 모르지만은 괜찮아요.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할 거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연습이 중요해요. 예. 써보는 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지만은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행정법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행정법 같은 암기 과목은 모의고사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모의고사 왜 봐요? 어차피 기출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모의고사가 쌓여있는 기출문제가 지금 뭐 쌓인 게 지금 몇천 문제 되는데 그거 다 풀어요? 그것도 못 푸는데 무슨 모의고사를 봐요?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과격하게 말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필요하냐면은 지식과 연습을 위해서는 필요 없고 시험 연습을 위해 필요해요. 시험 연습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연습. 그래서 이거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왜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 감독하에서 맨날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OMR 체크 안 해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공시생분들 중에 뭐 운동선수였다거나 뭐 어떤 일로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강사할 때 그걸 몰랐어. 내가 그래서 너무 후회가 돼. 내가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 사람 꼭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데 시험 연습이 안 되면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본인이 평가해 보세요. 자기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안 떨고 성적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떠는 사람은요 시험장에 성적 더 잘 내요. 평소보다. 예. 그런 애들이 시험 선수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맞추고 온 애들. 그런 애들. 늘 실력보다 잘 본 애들. 근데 그런 경험이 너무 없다. 혹은 내가 너무 시험장 뭐 어떤 그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식이나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험장 연습을 위해서 동영 모의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장을 연습하려면 직접 와서 실강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전공 모의고사 같은 거 응시하시고.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전공 모의고사 한두 번 응시하고 안 할 겁니다. 저는. 예. 전공 모의고사는 그냥 위치 파악 목적. 예. 그 정도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이런 게 솔직히 본인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실강으로 동영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실제 시험과 비슷한 느낌으로 시간 제조 푸시고 OMR 해보시고 그러면 되시고 아니시면은 모의고사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적어도 행정법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행정법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해요. 예. 유진스의 101개도 들으세요. 이거는 필요해요. 그렇게 되시는 거고 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월수금처럼 주 3회 정도만 하면 될까요? 예, 주 3회는 무슨 뭐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총 3회만 해도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교행직 학경입니다. 저희 카페. 네. 안녕하세요. 국가직 시험 대비 마무리로 요플과 요키 중 어느 걸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떤 책으로 시험 전까지 마무리하실 건가요? 예. 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안 듣더라도 이제 요플 정도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 요플이 여기 이제 개념 그리고 여기 문제는 이제 다시 OX와 사지 이렇게 돼 있고 요키가 뭘 것 같아요? 요트 플러스에 대한 키워드 해설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책으로 있죠. 별책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가 똑같이 실려 있어요. 그냥 100% 똑같게. 대신 요게 X 지문은 여기다 O 지문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고 O 지문이라면은 그냥 O 지문 위치에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키워드만 탁탁탁탁탁탁 읽으면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저라면은 나는 이걸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책을 만들 때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예, 문제 풀다가 개념 보다가 문제 풀고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거 항상 그렇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보고 싶고 개념을 보다 보면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개념과 문풀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제 시너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게 보자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트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문풀과 개념을 같이 보시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부록으로 그냥 잘 모르겠을 때 확인하는 용도? 아니면 그냥 어디 짜투리 시간에 툭툭툭 하는 용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인이 공부력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되게 없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오히려 사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사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거 뭐 그냥 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슉 돌리면서 거기 키워드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요거는 그냥 부록으로 활용하시고 원래 그런 용도로 나온 책이고 근데 너무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력이 좀 되거나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나 그러면 요것만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질문 중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현철님, 저는 20대 중반까지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 후로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아 비약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스타트도 높고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는 요즘 중학생보다도 못하고 국어는 수능으로 치는 언어예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제가 1년 공부해서 9급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강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강사님이 아니야. 너 안 돼. 너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라고 하면 그냥 제 수준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이나 경력 쌓아서 중견을 노리는 등 사기업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 여러분요.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어떤 시험이죠? 필기시험이에요. 물론 면접을 보긴 하지만 면접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아주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는 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15분 동안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15분 동안 그 사람 능력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한 연봉 100억 받고서는 어디 글로벌 기업에 가서 인지 채용 담당자 돼야 돼요. 15분 만에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그냥 15분만 해도 보일 만한 이상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 안 보고 불가능한 거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은 보일 수 있거든. 그냥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 정도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는 필기시험이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공시는 필기시험입니다. 공부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요. 옛날에는 수백 대 1일 때도 있었죠. 지금도 두 자릿수 대 1입니다. 수십 대 1입니다. 공부를 가지고 보는 시험인데 수십 대 1 내지 수백 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지만 머리가 나쁘다. 너무 나쁘다.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면 안 됩니다. 망가져요. 자기. 불행해집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본인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다 알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흠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뭐 어쩌겠어요. 대신 다른 게 좋으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더 여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머리가 나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대 때 성적, 내가 10대 때 수능 몇 점을 받았다. 이거는 본인의 머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머리가 좋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여기서 10대 성적이 막 완전 꼴찌였다.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가성비 높은 게 뭔지 알아요? 학력이에요. 17살, 18살 때가 했던 거 가지고 60살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건 학력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야구 선수가 아무도 몰라. 자기가 고등학교 때 최우수 선수상 탔대. 주변 사람 어떻게 생각해서 어쩌라고 뭐 지가 프로야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0대 때 한 거 가지고 어른 돼 가서 가지고 인정받는 건 학력밖에 없어요. 달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10대 때 한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대 때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10대 때 성적이 되게 좋으면 머리가 좋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10대 때 성적이 나쁘다는 것과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 없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책도 내고 방송에서 많이 나온 엘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엘판사. 저랑 공부 같이 했던 친구예요. 저랑 신림동에서 2차 시험 같이 준비했던 스터디원이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에서 전교 꼴찌였어요. 그래서 책도 썼어요. 공부는 프로처럼 뭐 야구는 아무튼 그런 책도 썼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똑같아. 이거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로 했을 때 분수가 뭔지 몰랐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분수가 뭔지 몰랐대요. 영어로 맥도날드 못 읽었대요. 알파벳 M 이런 거 잘 몰랐대요. 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운동만 하잖아요. 운동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대요. 성적으로 치면은 바닥이죠. 뭐 바닥. 1년 재수해가지고 대학 갔고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 붙었고요.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맺어가지고 김앤장 갔고요.
김현장에서 좀 하다가 자기는 판사가 더 만나고 판사로 옮겨서 지금 판사하고 있어요. 재수험생들도 겁나게 많아요. 운동선수 출신들. 특히 소방수험생들 같은 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키도 190이야. 키도 190에 막 뽀해가지고 무슨 나 조각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되게 잘해가지고 몇 번 물어봐가지고 내 좀 알려줬더니 잘하더라고요. 잘하다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 배구단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관뒀는데 그게 되게 아쉬워. 그래서 근데 뭐 프로에 됐다니까 뭐 좋은 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상관없어요. 이 성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본인이 10대 때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머리가 나쁘다고 치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러면 머리가 나빠요. 어떠면 머리가 나쁜 거냐면은 10대 때 성적이 나빴는데 지금 돌아봐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게. 10대 때 운동하느라 공부를 못하거나 솔직히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게임이 너무 좋아서 못한 게 아니야.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19살에 공시 수석한 애 있어요. 걔 고등학교 때까지 다 망등급이었대요. 게임만 하느라 리니지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대학 수능도 안 봤어요. 걔는. 그 친구 대학 수능도 안 보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공시에 올인해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공시 수석했어요. 예. 걔 평균이 100점인가 그래요. 물론 가산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 걔보다 공부 훨씬 10대 때 성적 훨씬 높았어도 공시 사시생 엄청 많아요. 명문대 출신 중에도 시험 못 본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중요해. 10대 때 내가 성적이 나빴고 근데 내가 10대 때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사교육도 받았어. 아주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대 때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 돌이켜봐도. 심지어 사교육도 받았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까놓고 말해가지고 공교육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나이 탓이라고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을 들여 사교육은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 가지고 경쟁하는 데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야. 내가 돌이켜봐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적이 나빴어. 그건 미안하지만 넌 머리가 나쁜 거야. 예. 그분은 공시하시면 안 돼. 왜? 수백 대 1에서 수십 대 1을 필기 시험 가지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자기랑 안 맞는 길이에요, 이거는. 예. 그분은 본인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면 돼요. 세상에 공시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훨씬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의 능력은 다채롭습니다. 어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쪽 방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사교육을 받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았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공시를 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그냥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냥 그때 나빴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떨지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전교 꼴찌였어요. 성적으로 치면 전교 꼴찌였지만은 성인에 대해서 이룬 업적은 전국 1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사전 질문 끝났으니까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콩콩님, 올인원 강의 아직 못 끝내서 너무 조급해져요. 1.8배속으로 강의 돌려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본인이 알겠죠. 예, 본인이 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냥 빨리 듣는 건 그건 안 돼요. 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뭐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많이 들으면 저는 돈 법니다. 저는 좋지만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 머릿속에 넣지 않은 공부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머릿속에 이쪽으로 그냥 들어왔다 소리가 들어왔다 나간 거죠. 예, 잡음이죠, 잡음. 잡음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거죠. 그것을 내가 듣고 머릿속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한도의 배속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라면은 난 1.8배속 못 들을 것 같아요. 예, 난 내 강의도 1.8배속 못 듣겠던데 가끔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 시간 때문에 배속을 높이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마음이 조급한 게 뭐겠어요? 올인원 강의 듣고 그 다음 강의 들으려고 해서 조급한 거잖아요. 차라리 올인원을 잘 듣고 다음 강의 안 듣는다. 오히려 이게 맞는 거예요. 올인원을 되게 제대로 하고서는 뭔가를 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듣는 강의를 잘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강의를 대충 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듣고 그거는 그냥 계속 강사들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강의 플레이어하고. 예. 여러분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속으로 빨리 듣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다른 강의를 못 듣겠다면 차라리 다른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제 올인원은 진짜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개념도 다 하고 문제도 다 풀고 요약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압축 강의, 기출 강의 들은 거랑 똑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자, 모닝 인전법 언제 시작하나요? 네, 1월 말 혹은 2월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희롱님, 진출은 건너뛰고 요플만 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출이랑 요플은 뭐 그냥 담는 그릇의 차이예요. 요플 같은 경우는 그냥 존재하는 거의 거의 모든 기출이라고 봐도 될
그런 것들을 OX로 이제 잘게 나눠가지고 제가 중복을 제외하고 이제 실어놓은 것이고 이제 사지도 이제 실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진출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진더블 기출이에요. 사지는 이제 뜯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난도는 여기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지선다형은 내가 한 지문만 확실하게 알아도 답이 나와요. 몇 지문 몰라도. 반면에 OX는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돼요. 지문마다 OX 판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맞히는 것보다 OX 푸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이게 많아요. 진더블 기출이 11년간 기출 문제를 실어놨지만 요풀이 양이 훨씬 많아요. 예. 질적으로 양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뭐 11개년 기출이 아니라 20년 전 기출도 뭐 한 번밖에 안 나온 것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문 개수가 거의 4,300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하고요. 따라서 이것만 보는 거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것도 잘 못하니까. 예. 그렇지만은 또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보통 수험생의 수준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건 안 해도 되죠. 다만 이제 이거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동형 모의고사가 시험장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듯이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형 연습 예, 그 정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하에 요플에서도 사지선다형 문제를 아마 뭐 모르겠네 한 100개 정도 실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사지선다형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사례형 위주로 그렇게 실어놨는데 그래도 사지선다형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요플이 있으면은 굳이 진출을 안 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그거 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기출해서 11년간 그냥 모의고사 문제지처럼 기출 문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기출 같은 데서 받아도 되겠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 오래된 게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정답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어련히 알아가지고 이런 건 바꿨다라고 써기까지 해가지고서는 11개년 규칙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모의고사처럼 푸세요 그냥. 그러면 사지선다형 연습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플을 할 수 있다면은 진출은 안 해도 된다. 진출은 거두는 거 연습용이다. 물론 하면 더 좋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뭐 필수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출을 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뭐 부족하다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수준인 것 같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24년도 합격생이 되시고요. 24년도 합격생이 못 된다면은 몇 놈 무릎들어 죽인 다음에 진짜 재시생이 되십시오. 진짜 재시생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여러분이 2과목 정복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남들은 5과목 봐야 되잖아요. 나는 3과목만 하면 돼요. 나머지 2과목은 간만 이루면 돼. 암기 과목은 벼락치기가 통하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올려놓잖아요.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괜찮아요. 금방 복귀돼요. 한 번 더 벼락치기 하면. 그 수준에 오르는 게 힘든 것이지 한 번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좀 맘 놓고 있어야 돼. 6달 있다 봐도 다시 돌아와. 벼락치기 훅 해주면 돌아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암기 과목 2-3과목 끝나면은 다음에 나는 3과목만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5과목 공부하는데 패스함한다고 생각해봐요. 5대3으로 성익끼리 붙었어요. 무조건 얘가 이기겠죠. 네, 쪽수는 못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3과목 공부하고 누군 5과목 하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100%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가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요거 되시자. 합격하길 바라지만 못 된다면은 재시생이 되자. 유사 재시생 말고 그냥 시험 봐본 사람 말고 극한을 경험해 본 사람이 되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